울산 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코너 시민과의 대화의 시민진행자 이태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노키 울산시 교육청 교육감과의 만남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시민 진행을 맡은 개윤아입니다. 어제는 임기 중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울산 교육의 새 국면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최강입니다. 네,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요구와 아동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넓고 세련된 공간, 편안한 시트, 모든 시간이 프리미엄한 경험이 되는 이곳은 호텔 라운지? 아니, 스타리아 라운지.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MPV 스타리아 라운지. 현대자동차. 배우 이상윤입니다. 퇴직금 보관 수수료 확인은 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초 IRP 신규 가입 고객 퇴직금 보관 수수료 0원.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지금 바로 옮기세요. 삼성증권.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네, 노키 교육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울산 맞춤형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계의 교육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좀 이와 관련해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울산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 교육입니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른들이 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에 당면한 문제잖아요. 사실 어른들은 그동안 오늘과 같은 그런 기후위기를 가져오게 한 뭐라 그럴까 좀 주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가 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학생들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을 우선해서 하고요. 직무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학생들도 학생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고 또 학생들 교육을 이제 교사가 지금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7명의 환경 교사를 임용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울산에서 임용을 했거든요. 상당하죠. 예, 그래서 바깥에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뭐 에너지 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 이제 동아리를 만들고 있고 이래서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겠죠. 예, 우선 알아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싹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하고 환경부 이런 6개 부처가 공동으로 학교 탄소 중립 중점 학교라는 걸 전국에서 5개 학교를 정했거든요. 네. 그중에 전국에 초등학교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울산에 옥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1억 5천만 원의 그 지원을 받게 돼서 아마 그 학교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예를 들면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학교 텃밭, 학교 숲 가꾸기 그리고 실제 이제 또 채식도 상당히 그 기후 위기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채식 교육이라든지 이걸 다양하게 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학교. 그래서 애들이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애들이 이미 많이 교육이 돼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가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선정되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채식급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채식급식이
기후 온난화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온실가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온실가스 하면 뭐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게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게 더 큽니다. 그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 사료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 이제 산림을 없애고 거기다가 산림을 그 사료 사료를 제조하거나 그 해야 예. 되고 또 뭐 가축들이 끼는 방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메탄가스가 또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이래서 채식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네. 학교에 고기 없는 월요일 이때 고기라는 걸 육류를 말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채식만 하는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그 선택권을 안 줬거든요. 네. 채식 선택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월일에 채식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제가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부분인데 네.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탐구하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하고 나서 이제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걸 프로젝트 삼아서 수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매사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후 위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교육 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채식과 관련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를 간질곳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가 있는 중에 채식 분과가 또 있고 그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에 학생 기획단이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를 어떻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뭐 넣을지까지도 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에 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시죠. 일단은 그 뭐고 일단 교육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면 학생 스스로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 스스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은 3대 주력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 주력 산업이라는 게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인데 그런데 지금 전통 산업 구조가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관련 일자리에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이나 코딩이나 특히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산업이 이제 더 빨리 왔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울산 맞춤형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몇 가지 들 수 있겠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지금처럼 교사 주도로 학생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하나의 전공을 통해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개 전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대처하고 또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결해내는 거. 저도 사실 교육감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걸 제대로 해결하는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수업부터 토론하고 자기 얘기하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또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미래 사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교육관이라고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47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거라 하는 이해부터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3D 프린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사실 할 수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고 지금 생태 사회로 가거든요. 지금은
자동차도 다 바뀌잖아요. 휘발유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이제 우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정말 생태 시민을 필요로 할 거다. 지금은 금융기관을 우리가 이제 선정할 때 금고 선정할 때도 그 금융기관에서 탄소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선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화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 시민을 기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고 지역계 고등학교는 2022년도에 이제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네. 이런데 필요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건데 네. 학교 내에서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은 대학이랑 기업이랑 연결을 해서 실제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뭐 자동차, 드론, 바이오 산업 이런 탄소 중심 사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 대비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울산이 중공업 중심의 산업 도시이자 제조업 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쪽 계열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포기하는 수가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가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현장 근무 채용 과정에서 그런 인사 담당자들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과 출신으로서 울산에서 취업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이 주장은 교육부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내용과도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학생 대상 진로 지도가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연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는 사실 수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수학과 출신인데 우리 과 내에서 여학생들이 특별히 남학생보다 공부를 못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고 네. 여학생들도 얼마든지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공학 계열에 또 들어간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일단 맞습니다. 잘 진학을 잘 안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수학도 있고 또 다른 뭐 이과 계통의 공부가 여학생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인데 그게 저는 어찌 보면 좀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또 어떤 과목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여학생들도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성별 차별을 일체 없앤다. 능력에 따라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보여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해서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또 수학인 이과를 가려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학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수학을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또 포기하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수학적인 그런 놀이를 통해서 즐기다 보면 수학의 친근감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학 문화관인데 지금 약수초등학교 별관에 이미 구축이 돼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8월 10일 날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이제 수학 수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수학 수업을 좀 활성화해서 거기는 뭐 남녀 학생이 있을 수가 없죠. 학생들 당연히 많이 또 지원을 할 거고 지금은 또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남자애든 여자애든 집에서 하나 내지는 둘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이 좀 도전 의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처져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의 활동도 보면 시대가 변했네요. 예, 변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도 여학생들 체육을 뭐 또 소홀히 한다든지 네. 또 진로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학생적인 측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고용주적인 측면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근무 채용 과정에서 이제 그 고용주들이 오히려 안 뽑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은 지금 있는지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육청 소관이고 이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직접 관할을 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고등학교 취업 현황을 보면 여학생들을 선호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남학생들은 일을 조금 시켜서 할만하면 군에 가야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에 여학생이 이제 꽤 많이 채용이 됐거든요. 전체가 133명 중에 여학생이 43명이 채용이 돼서 이제 공고에도 옛날에는 공고하면 여학생들이 안 갔잖아요. 네. 지금 네. 공고에도 여학생 비중이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 36.45%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설계나 이런 부분들 여학생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뭐 힘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하는 분도 그렇고 또 취업하는 학생도 그렇고 좀 생각이 우선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강에서는 다음 질문으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습니다. 초중고교 과밀 학급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는데요. 동시에 유치원 학급과 특수학급 인원 상한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울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학급당 학생 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일단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33명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25명으로 정하고 있고, 예,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만 3세는 17명, 만 4세는 23명, 혼합반은 23명, 만 5세는 26명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30명 넘는 이거는 이제 정하는 거고 실제로는 30명 넘는 학교가 있죠. 네. 거기는 줄이고 싶어도 학교에 교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이제 과대, 과밀, 도시가 이제 막 갑자기 팽창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선 이제 예를 들면 구형 천상 지역이라든지 북구에 이제 호계 중산 이런 지역에는 교사나 예산이 있어도 교실을 더 만들 수가 없어서 학교를 더 지을 수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줄이는 문제는 결국은 교사 수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교실을 늘려야 되는 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해마다 한 명이라도 낮추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폭력입니다. 근래 울산 지역에서 아동 폭력이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정 내로는 울산 계모 사건이 있었고 어린이집 사건으로는 어린이집 물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물론 적절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알려지지 않은 건들은 여전히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관님께서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폭력 근절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해 손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처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한 처벌을 하는데도 실제로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은 처우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임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고 이런 경우에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강하게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도 많이 넣고 또 이 담당하는 공무원도 너무 인원이 적어요. 그 공무원 인원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부모에 의한 사실 아동 학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동 학대가 난 사회 문제 됐을 때 보면 하여튼 학생 어떤 경우라도 애들이 신호를 보냈더라고요. 그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제대로 처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동 학대에 관해서는 그 신고 의무자 교사는 다 신고 의무자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도 학교에 애가 오면 매일 이제 학생 건강이나 안전을 살피고 또 뭐 상처가 있는지 또 옷을 또 어떻게 입었는지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네,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이제 좀 범사회적인 또 이런 좀 관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조금 서두르면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는 무거운 걸 조금 내려놓고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직 뭐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저는 뭐 이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코로나로 힘든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지금은 맞다. 네. 그리고 출마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십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네, 교육감님 2기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출마 결정도 안 했는데 물어본단 말이야. 이기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지금 이제 4년 차를 이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4년 차 1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을 회복하는 거 하고 미래 교육의 이제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30년을 겨냥해서 네네. 비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그거는 좀 준비를 해서 제가 뭐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네.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걸 연말쯤에 네, 이렇게 네. 이제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으셨다면은 또 네. 계획을 잡으신 분이 출마하셔서 당선되고 네, 이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교육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다음에 취임하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지. 금방 취임해갖고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청사진을 그렸으니까 다음 사람 네. 누구가 와도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큰 그림을 그려놓겠다. 큰 그림을 제 혼자 네.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네네. 공동체 교육청, 구성원들이 네. 모두 함께해서 그려. 미래 교육에 대해서 큰 청사진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 노후키 교육감 편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울산 맞춤형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계획부터 노후키 교육감 개인의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개유나 최강영 씨가 함께했는데요. 시민진행 어땠나요? 네. 저는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직접 교육감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너무 뜻깊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일을 하면서 정말 교육감님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만족해하는 정말 울산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노컷 뉴스를 통해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인, 이동훈, 개유나 최가영,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